혹시 두유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평소에 아침마다 두유 한 팩씩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실제로 어느 동네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마다 두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챙겨 드시면서 건강을 챙긴다고 자부하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기운이 없고 자꾸 피곤하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보니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받고 있는 두유는 약 4천년 전 중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로 우리 식탁을 지켜온 오래된 건강식품인데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부글거리거나 설사를 하셨던 분들, 나이가 드시면서 유제품이 부담스러워진 분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식품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은 10명 중 7명에서 9명 정도가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유가 우유의 훌륭한 대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유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거의 똑같아서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생기는 안면홍조, 불면증, 우울감 같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두유의 이소플라본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한 두유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유화작용을 통해서 혈관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싹 녹여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천연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울 만큼 뛰어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두유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두유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두유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두유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후는 그리고 두유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두유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유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근육 건강과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 몸은 3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매년 근육이 1%에서 2%씩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10명 중 3명꼴로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근감소증이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흡수하고 태우는 능력이 같이 떨어지면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지니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게 되는데요. 심하게 진행되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심혈관 질환과 암이 찾아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서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근육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늘리려면 고기나 계란만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콩으로 만든 두유야말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두유 한 잔에는 우리 몸이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있고 200ml 한 잔 기준으로 무려 7g에서 8g에 달하는 풍부한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면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거의 맞먹는 양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두유 속의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포화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은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면 기름이 혈관에 쌓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까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두유가 정말 딱 맞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유 한 잔을 드시면 밤새 빠져나간 단백질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유 한 잔씩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유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근육을 다시 복구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물 같은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꾸준히 두유를 드시면 계단을 오르실 때도 힘이 넘치고 장시간 걸으셔도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유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혈관 건강과 고혈압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암이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장질환이고 그 뒤를 이어 뇌졸중이 상위권에 들어있을 만큼 혈관 질환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멈춰버리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가 주변에 정말 많은데요.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멀쩡하게 친구들과 산에도 다니시고 웃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셨던 분이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젊었을 때부터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신 분들은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끈적하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면서 어느 순간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동맥경화이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두유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두유에 풍부하게 함유된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기름과 물을 잘 섞이게 해주는 유화작용이 매우 뛰어난 성분인데요. 혈관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작은 알갱이로 잘게 쪼개서 녹여낸 다음 간으로 보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주방세제가 기름때를 씻어내는 것처럼 레시틴이 혈관 속의 기름때를 말끔하게 청소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유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주고 끈적끈적한 핏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경증에서 중증도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하루에 2잔씩 석 달 동안 두유를 꾸준히 마셨을 때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혈압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두유 한 잔씩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시틴은 뇌세포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물질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유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과 갱년기 증상 완화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후 여성분들께 여쭤보면 10명 중 8명이 뼈가 시리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쑤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튼튼하게 지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이 생기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까지 한꺼번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특히 폐경이 시작된 50대 초반 여성분들은 단 5년 사이에 전체 골량의 20%에서 30%가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내려앉으면서 키가 줄어들기 시작하며 허리가 굽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제는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호르몬제 대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두유입니다.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속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거의 똑같아서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소플라본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진짜 호르몬제와 달리 콩에서 자연스럽게 추출된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전후의 여성분들이 하루에 두유 2잔씩을 꾸준히 마셨을 때 저용량 호르몬 패치를 사용한 경우보다 오히려 척추 골밀도가 더 잘 보존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두유의 이소플라본은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혈관 내피세포를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갱년기에 찾아오는 혈압 상승까지 함께 잡아주는데요. 남성분들에게도 두유는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멜버른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춰준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는데요.
하루에 두유 한 잔씩만 꾸준히 드셔도 갱년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이고 암 예방에까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유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두유와 달걀을 같이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 하나와 두유 한 팩을 같이 드시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최악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울 만큼 훌륭한 식품이고 두유 역시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이라서 얼핏 생각하면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 2배로 흡수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 억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달걀 속의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두 가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오히려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달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두유의 풍부한 비타민 B군의 흡수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겉으로는 영양을 챙겨 드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로감과 무기력증, 그리고 피부 트러블 같은 비타민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시면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단백질이 위장 안에서 서로 엉키면서 소화에 들어가는 시간이 평소보다 2배, 3배 더 걸리기 때문에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면서 하루 종일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달걀과 두유는 되도록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두유를 드셨다면 점심에 달걀 반찬을 드시거나 아침에 달걀을 드셨다면 간식으로 오후에 두유를 드시는 방식으로 시간차를 두시면 두 식품의 영양분을 온전하게 흡수하실 수 있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혈관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두유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유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아침 저녁으로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천연 영양제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과일인데요.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서 몸이 축 처질 때 바나나 한 개만 먹으면 금세 에너지가 회복되고 퉁구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또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수는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평소에 국물 요리와 찌개를 많이 드셔서 나트륨 과다 섭취로 고혈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칼륨의 1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바나나를 두유와 같이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두유 한 잔만 드시면 속이 허전해서 금방 배가 고파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바나나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간식 생각이 줄어들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유의 풍부한 단백질과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만나면서 운동 후 떨어진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후에 바나나 한 개와 두유 한 잔을 드시면 근감소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잘라서 그릇에 담고 두유 한 팩을 부은 다음 스푼으로 떠드시거나 믹서기에 같이 갈아서 시원한 스무디로 드셔도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스푼만 더해 드시면 오메가3 지방산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혈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한 잔씩만 드셔도 든든하게 속이 차면서 영양은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이 잘 안 오시거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바나나와 두유의 조합은 정말 좋은데요. 바나나에는 트리프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과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의 재료가 됩니다. 두유의 마그네슘 성분이 이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따뜻하게 데운 두유에 바나나를 썰어 넣어 드시면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두유도 이렇게 드시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두유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녹화라고 불리울 만큼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칼륨이 많아서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뛰어난 채소인데요. 문제는 두유와 같이 드시면 정말로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쌉쌀한 맛을 내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슘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수산칼슘이라는 딱딱한 결정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산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장에 결정체가 그대로 쌓이면서 신장결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장결석 환자들을 분석해보면 전체 신장결석의 75%가 바로 이 수산칼슘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요. 평소에 시금치 나물에 두유를 곁들여 드시거나 시금치를 넣은 샐러드에 두유 드레싱을 뿌려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결석이 한번 생기면 허리가 뒤틀리고 배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찾아오는데요. 심지어 출산의 고통과 맞먹을 정도로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석이 작으면 물을 많이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결석이 커지면 결국 수술로 깨트려서 빼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나이가 드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결석 하나가 생겨도 신장 기능이 망가져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두유와 시금치는 반드시 3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는 근대나 비트도 두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시금치를 꼭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한번 헹궈내시면 수산 성분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데친 시금치는 따로 드시고, 두유는 몇 시간 뒤에 간식으로 드시는 방식으로 시간차를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하루에 1리터 이상 충분히 드시는 것도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두유와 두 번째 공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채소 10가지 중에 항상 손꼽히는 슈퍼푸드인데요. 토마토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라이코펜이라는 빨간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두유와 같이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유의 이소플라본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몇 배로 증폭되기 때문인데요. 두유의 이소플라본은 여성분들에게 유방암 예방에 좋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남성분들에게 전립선암 예방에 좋은데, 이 두 가지 성분이 만나면 몸속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해주는 강력한 항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되는데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겨우 4%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두유에 함유된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무려 3배에서 4배 이상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잘 익은 방울토마토 5알 정도를 믹서기에 두유 한 팩과 같이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토마토와 두유를 활용한 드레싱을 뿌려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를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다음 따뜻한 두유를 부어 토마토 두유 수프처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넣어 드시면 단맛이 부드럽게 올라와서 입맛이 없는 아침에도 쉽게 드실 수 있는데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이나 설탕 대신 토마토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두유의 고소함만으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와 두유에 바질이나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향도 풍부해지고 오메가3까지 보충할 수 있어 혈관 건강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는데요. 아침마다 한 잔씩 꾸준히 드시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두유도 이렇게 드시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두유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치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식빵 위에 치즈 한 장을 올리고 두유 한 잔을 곁들여 드시는데요. 이 조합이 최악의 궁합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치즈는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식품이라 단백질과 칼슘이 굉장히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은 훌륭한 식품인데요. 문제는 두유와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인산 성분이 치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과 만나게 되면 인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인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결국 비싸게 먹은 치즈의 칼슘도 흡수되지 못하고 두유의 영양분도 함께 손실되는 최악의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콩류와 치즈를 같이 드셨을 때 배에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일부러 칼슘이 풍부한 치즈와 두유를 함께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오히려 뼈 건강을 망치는 가장 나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피자나 치즈가 듬뿍 들어간 파스타, 치즈 샌드위치를 드시면서 두유를 반주처럼 곁들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식사 습관은 장기적으로 몸속의 칼슘 균형을 깨트리면서 오히려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침 식사로 두유와 치즈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두 식품은 최소 2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는 식사 전후로 드시고 치즈는 간식으로 드시거나 치즈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드셨다면 그날은 두유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두유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는 새콤달콤한 맛과 향긋한 향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과일인데요. 딸기 한 개에는 놀랍게도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고 딸기 10알만 드셔도 성인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또한 딸기에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춰주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천연 미용식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딸기를 두유와 같이 드시면 정말 환상의 궁합이 되는데요. 두유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콩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화되면서 영양분이 파괴되고 심한 경우 몸에 해로운 과산화지질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산화지질이 몸속에 쌓이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데요. 이때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C가 두유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두유의 영양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딸기의 비타민C는 두유의 풍부한 철분의 흡수율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조합이 되는데요. 드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딸기 5알에서 6알 정도를 깨끗이 씻어 꼭지를 떼고 두유 한 팩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시원한 딸기 두유로 드시거나 요거트 한 스푼을 더해 딸기 두유 스무디로 드셔도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특히 딸기의 비타민C와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만나면 주름을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가 처지는 것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천연 보톡스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한 잔씩 꾸준히 드시면 피부는 탱탱해지고 혈관은 깨끗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유의 놀라운 3가지 효능과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최고의 궁합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두유를 보약처럼 드시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유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 중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잔뜩 넣은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류 함량이 높은 두유 한 팩만 드셔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설탕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에 섭취하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무가당 두유나 당류가 낮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내산 콩을 사용한 제품이나 콩껍질까지 통째로 갈아 만든 전체식 두유를 고르시면 식이섬유와 비타민E가 2배 이상 풍부해서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유는 절대로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두유를 마시면 두유의 풍부한 단백질이 근육이나 뼈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로 소비되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영양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함께 드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 토마토, 딸기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유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200ml, 한 팩 기준으로 하루에 한 잔에서 2잔이 가장 적당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루에 3잔, 4잔씩 드시면 설사와 복통이 생길 수 있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에 함유된 퓨린 성분이 요산으로 바뀌면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도 콩의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하루 한 잔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두유는 개봉 후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하루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개봉된 두유를 오래 보관하면 콩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어서 영양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유를 데워 드실 때는 반드시 약한 불에서 서서히 데우시고 절대 팔팔 끓이지 마세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끓이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영양분이 파괴됩니다. 다섯 번째는 두유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와 오후 서너 시경의 간식 시간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저녁 식사 전 공복감을 달래주면서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잠자기 직전이나 너무 늦은 저녁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두유와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은 달걀, 시금치, 그리고 치즈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반대로 두유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나나, 토마토, 그리고 딸기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두유는 제대로만 알고 드시면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며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정말 훌륭한 천연 보약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잔의 두유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한 식재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이 곧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